네, 이제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3분 정도 지나 있는 현 시점. 오늘 장 초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네포트는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원전주 안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한일에 대한 대미 투자 7,500억 달러는 원전 건설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조방원 안에서도 수급이 점점 돌아가는 양상이 요즘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타자가 원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입니다. 간밤에 또 뉴스케일 파워도 미국 증시에서 괜찮았어요. 오늘의 원전주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주보다 지금 시장이 일단 네, 눌려요. 느려요. 눌립니다. 눌려요. 네, 눌립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은 오늘 기준으로 장 초반에 뉴스가 가장 강했었던 쪽이 원전 쪽,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소켓 이슈였지 않나 싶은데 오늘 지금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내에서는 좀 차익 실현분이 강하게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FOMC 전까지 이런 변동성 구간이 좀 강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도 좀 어찌 보면은 이거 오늘 올라가야 되는 날 아닌가요? 이 생각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일단 오전장 중에 차익 실현분이 끝나고 점심 이후 오후장 내에서 좀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전반적인 원전주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빠르게 윗꼬리를 달고 눌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뭐 일본에서 투자받은 금액이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나 각 동맹국들이 관세 비용 대비해서 낸 금액들을 다시 재투자할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 가는 건데 네. 원전주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많이 트레이딩을 해왔고 최근 이 원전주나 그리고 조선주, 방산주 이쪽은 최근에 랠리에 합승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쉬어가죠 좀. 네, 랠리에 합승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럼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별다른 설명까지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바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요. 오늘도 주봉으로 보나요? 일봉 보고 주봉 보고 할게요. 네. 네, 오늘은 일단 큰 이슈성에 대해서 다뤄드리기보다는 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에빌 차트를 보면은 하루만 빼면은 차트가 안정적입니다. 10월 16일 날 이때 당시에는 넥스트레이드로 누가 그때 7주인가 11주였나요? 그때 네. 던지고 이런 차트가 형성되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25년도 8월 20일 달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지지 구간을 현재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전일에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드렸었는데 자, 우리 이거 다시 복귀 좀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만 원대부터 그리고 돌파나서 3만 원, 6만 원, 6만 원에서 쉬다가 횡보공항에서 5만 원, 6만 원 다시 잡고 돌파 먹고 여기까지 총 2번을 먹었어요. 그럼 제가 차트를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커비밴드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상승분만큼 노리셔야 됩니다라고 했었던 목표 1차 집값이 5만 1,000원 그리고 이 이상 기술적으로 오버슈팅 나온다 해서 6만 원대 최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거두고 가시죠 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에 5만 원대 한번 눌려주면 사겠습니다 하다가 안 눌려주니까 여기서 6만 원대에서 횡보할 때 다시 잡고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자리였었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어요. 총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바닥권에서 총 3번을 해왔습니다. 3번 동안 큰 수익률을 거둬왔는데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전체적인 시장 지수들에 지금 올라있는 종목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크한 논란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수주 건수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수주 건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이 기대치만큼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수주 건수들이 빠르게 들어올 것이냐 그걸 단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어요. 당연합니다. 전력시장 이야기도 요새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전기세 올려야 된다라는 권고까지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 이 6만 원에서 7만 원대 마찬가지인 상승 구간입니다. 똑같은 상승분 구간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7만 원대만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없다. 장기적인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이렇게 좀 소외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될 거는 최근 증시에서 원래 원전주들이 누가 못 갈 때 강했었냐 이거예요. 오.
그 논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도 비슷하죠. 삼성전자 장 초반 대비해서 강세 내지는 좀 변동성은 있지만 하이닉스는 또 어때요? 못 가고 있죠. 네,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이닉스는 또 못 가죠.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채워주던 게 바로 조방원이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그렇죠. 조선과 원전, 기존의 주도주 이쪽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호재 건수들만 이렇게 겹쳐졌었을 때 함께 방어적인 성향 내지는 지수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어느 종목입니까?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코스피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뭡니까? 코스닥. 그렇죠. 아. 코스닥에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주려면 코스닥이 가주려면 코스피가 더 못 가고 횡보를 해줘야 돼요. 아, 오히려. 그렇죠. 코스피 쪽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 시총 상위 내에 위치해 있는 이런 뭐 조선주나 원전주, 반도체 종목들 상승분이 일부 저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가격 전략이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호재 건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탈보다는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장 이슈가 좋았었던 거는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네. 테슬라 쪽에서도 가스터빈이 나왔기 때문에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가스터빈을 통해서 하반기에 더 좋은 상승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딴 거 보는 게 맞습니다. 오. 바로 BHI입니다. BHI요. 자, 그래서 이 BHI로 빠르게 돌아봤어요. BHI로 돌아오니까 현재 가스터빈 뉴스 그리고 원전 뉴스 같이 붙이니까 회복세가 가장 빠른 종목이 바로 BHI입니다. 오늘 장중에 9%가량 상승분이 나왔고요. 5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앞선 장 초반 상승분 대비한 부분 깔끔하게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못 다루신 분들께서 잡아보셔도 괜찮은 위치까지 위치해 있다. 그래서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분은 일부 저해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부 있는 반면에 이외 종목으로 오히려 수혜주 쪽으로 빠져 들어가시면은 네, 이쪽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BHI를 오히려 가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네. 싶고요. 일봉 수준 내에서 보시면은 지난 하락 구간에 대한 저항대까지 거의 아직도 자리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 충분하게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부품주까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러면 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스터빈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볼 때 두에빌은 코스피 쪽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BHI를 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코스닥 안에서 포트를 좀 많이 꾸려놨잖아요. 로봇부터 2차 전지, 바이오까지 트레이딩을 해왔는데 그들 간의 우열을 좀 따져본다면 BHI는 후순인가요? 로봇과 2차 전지의 후순위? 굳이 너무 후순위라는 관점보다는 그래서 재료성이 누가 먼저 터질 거냐 이 관점이긴 해요. 아직 로봇과 2차 전지도 아직 덜 터졌죠. 로봇도 다 터졌다고 얘기하기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이 원전이나 가스터빈 아니면 2차 전지 모두가 공통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결국 AI예요. AI, 피지컬 AI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같이 묶여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시장에 어느 시장이 좀 편입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시장 자금이 코스닥으로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BHI에 대해서 조금 전에 차트 형태로 좀 지지라인을 잘못 그어드렸는데 오늘장 보시면은 오늘 이 급등 자리가 지난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제 저항대 위로 돌파했던 자리입니다. 충분하게 노려볼 법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자 기준 내서 저가 이탈만 없이 마감만 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더 노려보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원전주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원전주에 대해서 한 달 좀 넘게 쉬었어요. 10월에서 11월 달을 지금 넘어올 때까지 2달가량은 원전주에 대한 부분은 좀 쉬었는데 다시 좀 관심을 가질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왔다. BHI 정도로 오히려 코스닥 시장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진이요. 자, 우진입니다. 아이고. 우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난해 하락 구간 이후에 지금 돌림세 구간 보시면 매물대까지 좀 빠르게 돌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800원 구간입니다. 이번에 16,000원대 다시 돌파한다면 돌파 매매 형태로 노려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코스피 대형주도 있고 코스닥 대형주도 있지만 코스닥이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 대형주 쪽으로 쏠려 있었던 종목들의 수급들이 일부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소형주 코스닥 위주군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대장주, 대표주도 물론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 밑에 수혜주로 움직이는 녀석들, 특히나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로 선별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각 개별주 흐름들, 그리고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임기 이제 1년입니다. 이제 1년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일단 지속적인 언급이 나올 것은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부품주 우진이나 내지는 밑에 수혜받는 BHI 쪽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들까지 한 번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댓글에 감기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범수 매니저님도 감기 회복 빨리 하시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해운, 조선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를 기해서 한번 뉴스가 나왔었죠. 해운 관련해서 지수, 운임지수가 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도도 약간 몰리는 모습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장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해운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오를 때 탑승해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전략이 어떨지가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원전주를 봤으니까 사실 조선주도 좀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기대치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전이랑 조선이 사실 완전 그냥 팔짱 끼고 다니는 짝꿍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완전 짝꿍인데 조선주를 보면서 지금 BDI 지수가 갑자기 급등 나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끊어내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좀 BDI 지수가 최근에 올라온 게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었던 게 최근에 중국 수출 지수는 떨어졌어요. 중국 수출 지수 자체는 떨어졌는데 BDI는 올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뭐냐면은 중국이 외부로 이제 수출 보내는 물량에 대해서 조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외 국가들에서 계속 원자재들을 당겨오는 그런 형태로 BDI 지수가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운임지수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움직일까라는 분위기라면은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만 뭐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운주보다는 조선주로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런 물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신조선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 건수에 대한 기대치들이 올라오는 점이기 때문에 조선주를 보시는 게 오히려 맞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은 이런 뭐 철강석이나 아니면 공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원자재들을 확 벌려놓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원자재들이 우리가 먹는 거, 사용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원자재들 물동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좀 불안할 때도 있어요. 왜? 원자재들 물동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거나 내지는 전쟁을 대비한다거나 이런 악재적인 소식들이 일부 껴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은 당장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 중국이 지금 수출을 줄였기 때문에 이외 국가들에서 지금 수출 물량이 늘어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조선주로 넘어갈게요. 네. 조선전에서는 중공업 봐야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죠. 우리가 10월 달까지만 딱 다루고 더 이상 다루지 않았었던 섹터들 중에 하나예요. 네. 왜? 그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3만 원대를 그때 넘어갔다 왔어요. 그렇죠? 삼성중공업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정말 이거 예전에 우리가 그어놓은 선 보이시죠? 3만 1,000원대. 정말 오랫동안 다뤄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지난 시간 10월 달에 급등분 만들어준 이후에 어떻습니까? 쉬어갔어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쉬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중공업, 원전과 조선 쪽은 10월 달에 슈팅을 만든 이후에 단기적인 피크아웃 논란으로 지금 한 달가량의 조정을 보여준 상황인데, 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바뀐 건 없다. 단기적인 이런 피크아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건데, 피크아웃 논란이 왜 나오냐? 원달러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생산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밀리지 않았냐? 그리고 달러에 대한 가격 부품적인 압박이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쪽도 마찬가지요. 30년 이야기 나왔었죠. 이번에 장기 사이클이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기 사이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전주나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지금 충분하게 실려 있는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구간부터 일부 관심도를 높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설명드리면서, 특히나 가스터빈이잖아요. 가스터빈, 말 그대로 가스 발전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뭐였어요? 결국에 가스였었죠. 네. 네, LNG 수출량, 물동량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이제 LNG에 대해서도 이번에 계절성 이슈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지난 3만 원 정도 때까지의 근사치 값까지 일부 리바운딩까지 노려보실 법한 자리까지 눌렸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조선주도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섹터로 나누죠. 조선은 나는 가스터빈 LNG 발전 쪽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나는 방산 쪽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오션입니다. 자, 하나오션도 지금 보시면은 좀 지울게요. 많이 지저분하네요. 네. 네, 하나오션입니다. 자, 지난 구간의 매물대까지 지금 다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 트레이딩 위치까지 다 눌렸다는 점, 앞으로 수주 건수에 대해서 더 늘어날까요? 라는 점은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원전주가 결국 미국이 일본과 대한민국에 받을 지원금, 보조금,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조선과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산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자,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이고 그럼 신년사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때 뭘 할 거예요? 더 강력한 미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투자하겠다 이 이야기 계속 하겠죠. 나올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원전,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 마지막으로 방산 시장 확대까지 이 총 두 가지 섹터로 지금 원전과 조선 동일시한 위치들 타이밍 노려보시면서 저가 매수세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존의 주도주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러면 한번 종합해서 주도주의 전략을 가져가 본다면 일단 코스닥 중심의 포트를 저희가 구성을 해놨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그대로 들고 가되, 조선과 방산과 원전단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포트 안에 담아놨던 종목들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을 로봇과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코스닥 전략 포트를 구성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리뷰도 왠지 셋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리뷰로는 한미반도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편입을 했었는데 한미반도체를 다뤄주실 때마다 영원한 3위 마이크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한미반도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당장에 뭐 큰 변동성 자체는 없어요. 계속 저항대 맞고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반도체를 보자고 했었던 이유는 이 종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의외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지금 소캠이나 일부 종목들의 상승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시장이 지금 차익 실현이 강한 와중에도 그래도 지속적인 반등 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반도체의 의외성과 지금 남아있는 과제라는 거는 결국에 HBM 모자라요, DRAM 모자라요. 각 국가들을,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동시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증설이에요. 증설 기간에 대해서도 이미 좀 어느 정도 텀이 있는 상황이고, 한미 반도체에게 지금 일단 소식이 딱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증설 이슈를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딱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3등이잖아. 이런 해석을 좀 하는 듯해요.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남은 재료성은 이거죠. 2등, 1등이죠. 2등이 아니고 이제는 HBM 1등이죠. 어딥니까?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중간에 TC 본딩 장비 납품에 대해서 납품 단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었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SK하이닉스의 HBM 가격이 지속적인 지금 쇼티지 형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장비 가격은 왜 안 올려주냐? 오히려 장비 가격은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언젠가는 HBM이나 DRAM 가격은 언젠가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인 장비와 이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간에 좀 일부 불화설이 있었었고, 다른 장비를 납품함으로 인해서 이 불화가 일부 좀 종식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외성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으로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게임 체인저라고 좀 생각을 해요. HBM 증설에 대해서 마이크론도 이번에 일본 공장 투자까지 공격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한미반도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TC본딩 장비에 대해서 이미 싱가포르 공장 내까지 마이크론과 협업을 늘리고 있는 만큼 일본 내 공장에서도 수주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실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달러를 벌어들여 오는 구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부터 기술적인 시장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준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막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수렴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는 제가 이회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만 좀 우선적으로 노려보고 있고 아직은 좀 코스닥 쪽 위주 종목군들이 더 우세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슈로 갔을 때 소부장단 안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보자라고 편입을 했었는데요. 관련 리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어디로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어디 들어가요? 오늘 그래서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로봇주 너무 많이 담아놨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일단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뭘 쫓아가냐? 원전주 쫓아갈 건데 자 원전주도 아까 수혜받는 쪽들 얘기했습니다. 오늘 건설주까지 왔습니다. 건설주, 네 원전 건설주 하면 하나밖에 없죠. 현재가 67,30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이에요. 지금 원전 섹터 중에서 뭐 기자재, 부품도 다 있지만 저는 이 플랜트 건설 쪽이 지금 최근에 공급 부각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의 불화설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건설 쪽은 그런 거 없어요. 건설 쪽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원전 SMR 에너지 플랜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작은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 내 의외성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 지금 이번에 미 에너지부에서 SMR 지원 관련돼서 8억 원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 8억 달러 어디가 지원을 받느냐? 미국 내 홀텍이라는 기업이 받는데 이 홀텍은 현대건설의 SMR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텍이 이 건설을 한다, SMR을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현대건설. 지금 현재 현대건설은 SMR과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수주 건수들이 계속 착실히 쌓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건설주들이 바닥에 올라왔었을 때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들로 이미 강한 반등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장기적인 월봉 차트 구간 내에서 보시면은 아직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단기 수렴 추세로 상승 추세 구간 충분하게 돌림세 만들어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지난 매물대 자리인 76,0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안에서 이슈 따라서 한번 한 종목 편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도주 포트에는 코스닥 위주의 전략, 그 안에서 로봇과 바이오 2차 전지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이슈 붙여서 SMR 파트너사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들어갑니다. 목표가 76,000원까지 상방 열어두도록 하겠으니까요. 가격 라인은 하단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